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공부 안 해봤던 가정법인데, 가정법은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 좀 더 쉽게 접근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가정법 서브점티브가 우리 그 영어 공부할 때 나름대로 그 암기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왜 과정법이 과정법 현재, 과정법 과거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지 저 나름 또 공부할 때 저도 힘든 점이 있었는데 약간 더 쉽게도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정법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법은요 영어로 mood입니다. mood, MOD, mood라고 하기도 하는데 법은 그 우리가 한문은 법이 똑같은데 말하는 방식 그런 말입니다. 법이요. 그래서 법의 종류에는 직설법 있죠. 어떤 일을 사실을 진술할 때 말할 때 사용하는 직설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령법, 뭐뭐 하세요, 뭐뭐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도 명령입니다. Please open the door.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Please가 있어도 명령법인데 명령법은 항상 동사 원형으로 시작합니다. 그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 가정법이죠. 마음의 소원이나 소망과 상상 그리고 가정 등을 말할 때 쓰는 동사 형태인데 첫 번째 직설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사실을 말할 때 쓰는 동사인데 말하는 방법이겠죠. 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를 들면 I think that he's honest. I think that he's honest. 그래서 나는 생각합니다. 그는 정직하다고. I think가 주어 동사고요. that he's honest가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I think that he is honest. H가 묵음입니다. 그래서 H 발음이 없고요. 대절이 목적어이기 때문에 사문형 동사인데 I think that he's honest.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읽을 때 that THAT를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앞에 주어 동사와 뒤에 he is honest 주어 동사 보호를 연결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런데 원래 발음은 thoug입니다. THAT가 the 부드러운 tho입니다. 관계대명사와 접속사는 that가 아니고요. the. 영국에서도 또 미국 사람들도 그 전통적으로 발음할 때 that 하면 that. 근데 what's that? What's that? 이거 무엇입니까? 지시대명사는 that 발음 강한 that인데 일반적으로 원칙은 that가 맞습니다. I think that입니다. that. 그런데 또 많은 경우 미국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that과 that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that 발음하는 경우도 많죠. 접속사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명령법입니다. 명령이나 어떤 요청 말할 때 사용하는 동사의 형태입니다. 법은 예를 들어서 keep the change. 네, 잔돈 가지세요. 이겁니다. 잔돈 가져라 그건 아니고요. keep the change. 네, 잔돈 거스름돈은 가지십시오. 이런 건데 명령법은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팁 줄 때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문장 be honest at all times. at all times는 항상 타임에 s가 없습니다. 항상 정직하십시오. honest is the best policy.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속담도 있죠. 경원도 있고요. 비동사의 보호로 honest 형용사가 왔습니다. be honest at all times. 항상 be honest. 솔직해라 이런 말이겠죠. 그런데 명령문이기 때문에 please be honest 해도 역시 동사 원형입니다. please 위에 please가 있어도 늘 동사 원형으로 시작되는 게 명령법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가정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이나 상상과 어떤 가정 말을 할 때 가정 등을 말할 때 사용하는 동사의 형태입니다. 가령 I would employ him if he were honest. 앞에는 would가 will의 과거 형태죠. 그 다음에 if 절에 he were를 쓰면 안 되고 가정법 과거일 때 were를 써야 됩니다. If he were, I were, she were. 그가 정직한 사람이라면 나는 그를 고용하겠다. 가정법 과거인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요. 이 과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과거예요. 그 이유는 will의 과거 형태인 would라는 조동사를 썼고 would 하면 동사 원형이죠. 정직하다면 그를 채용하겠다. 그 다음에 if 절에 he was가 아니고 were를 써야 됩니다. If he were honest. 과거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 형태의 과거이기 때문에 과정법 과거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subject가 아니고 subjunct입니다. subject는 주어고 junc입니다. subjunctive예요. 중요한 건 아니고 sub junc subjunctive mode입니다.
프랑스 말로 모드고 영어로 mood죠. subjunct입니다. JUNC. JUNC입니다. subjunctive mood. 소망이나 상상 같은 거 혹은 불확실한 사실 그런 내용을 말할 때 가정에서 진술하는 것이 유감이나 상상이나 가정이나 소망 같은 거 말할 때 보통 만약 뭐뭐시라면 뭐뭐 할 텐데 라고 번역이 됩니다. 네, 조건문과 가정법인데 단순 조건문은요 가정법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 화자가 if 절의 일을 실제로 어느 정도 가능하다 가능성이 있는 것은 조건문을 쓰고요. 그런데 가정법은 그냥 하나의 소망이나 희망, 불확실성 같은 거 실현 가능성이 희망할 때 사용하는 법이죠. 그래서 첫 번째, if I become a president, I'll clean up the air.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회장이 된다면 공기를 맑게 할 것입니다. If I become, 내가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 비서실에 비서실장이 된다면, 혹은 뭐 대통령의 보좌관이 된다면, 아니면 사장님이 된다면, I'll clean up the air. 공기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이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if 다음에 I become 썼고요. 그 다음에 주절에 I will 썼습니다. will 현재형 썼습니다. 근데 두 번째 가정법은요. 화자가 if 뒤에 나오는 if 절에 이를 실현 가능성이 약화될 때 혹은 희박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가령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을 때 보세요. If I become president, I would clean up the air.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나 사장이나 회장이 된다면 나는 제가 공기를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는요, become 같지만 주절에 I will가 그다음에 조건문에는 I will 썼고요. 가정법에서는 will 대신에 I would 썼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희박할 때는 would 씁니다. 다음에 가정법 현재입니다. 형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별히 두 번째 나오는 가정법 과거와 과정법 과거 관련은 모든 시험에 우리가 접하는 모든 시험에 토익이나 탭스 같은데 거의 100% 출제하고요. 가정법 현재와 미래도 뭐 30에서 50% 정도 통계가 바뀔 수 있겠지만 좀 출제가 되는데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관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가정법 현재입니다. 가정법 현재는 현재 또는 미래에 불확실한 일을 가정할 때 쓰는 것이죠. 형태는 if 나오고 s가 주어입니다. if 주어 현재형 동사 쓰고요. 콤마하고 한 다음에 주어 다음에 will이나 can이나 may 같은 거 will, may, can 이런 조동사 쓰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요. If it rains tomorrow 내일 비가 온다면 I will stay at home. 내일 비가 온다면 I will stay at home. 이거는 앞에 나온 조건문하고도 관련된 것인데 제가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If it rains tomorrow 현재죠. 내일 비가 온다면 I will stay at home. 자, 요것은 가정법 현재인데 현재 또는 미래의 불확실한 일을 가정할 때 내일 비가 온다면 집에 있겠다. 그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좀 더 색다르게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대로 말씀드리면 원래 여기 tomorrow 미래니까 미래이기 때문에 원래 문장은요 if it will rain입니다. If it will rain tomorrow 내일 비가 온다면 I will stay at home 영식으로 at home 강하게 발음하는데요. 집에 머무를 것이다. 자, 지금 가정법 생각하지 마시고요. if는 조건문이겠죠. if나 before, after 같은 거, when 같은 거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부사절입니다. 카마 앞에 오는 부사절입니다. 카마 뒤가 주절이고요. 시간과 조건, 지금 if가 조건이기 때문에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반드시 현재형을 써야 됩니다. 동사를. 원래는 will이 맞겠죠. 의미상. 내일 비가 온다면 tomorrow가 미래이기 때문에 tomorrow가 미래이기 때문에 다시 기억하세요. tomorrow가 미래이기 때문에 내일 비가 온다면 I will stay at home. 앞에 will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will 쓰지 않고 동사 원형 if it rains 3인칭 단수 it에 s를 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십니다. If it rains tomorrow. 내일 비가 온다면 I will stay at home. 나는 집에 있을 것이다. 집에 머무를 것이다. 그래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 현재형이 미래를 대신하기 때문에 반드시 현재형 써야 됩니다. 또 하나는 사실 will이 주절에도 있고 여기 종속절에 if it will rain 쓰면요. 원래는 will이 있죠. 그런데 will을 두 번 쓰기 때문에 비경제적이죠. 그래서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는 문법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will이 있는데 will 쓰면 안 되고 현재형 써야 됩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사실은 이 두 문장에 앞에 문장 뒤에 문장에 will이 두 번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will을 생략한다. 이것이 아주 좋은 설명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일 날씨가 좋다면 if it be nice, if it is nice tomorrow, I'll go climbing. 날씨가 좋다면 등산 갈 거야. 이런 말인데 이런 문장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거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그걸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한국말은요.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일이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일을 가정할 때 네, 이것이 일반적인 가정법 과거에 대한 개념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인 설명인데 가정법 과거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과거에 이름이 가정법 과거이기 때문에 참 어렵게 공부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설명을 해주지 않아서 지금 깨닫게 됐습니다. 가정법 과거는요. 그렇다면 과거랑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잘 보십시오. 이름이 가정법 과거입니다. 이름만 과거예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거 동사 과거를 썼기 때문에 과거 형태인 If it runs raining, I will go out.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I would go out. 외출하겠다. 즉 동사가 과거입니다. 그래서 과거 형태인 것입니다. 과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히려 더 헷갈리기 때문에 동사가 과거고 if 다음에 s, subject, if 주어 다음에 동사형을 과거형 씁니다. 종속절에. 그래서 카마 뒤에 주절에도 과거 형태를 쓰는 것이죠. 지금은 조동사인데요. 일반 동사는 과거동사 씁니다. 과거동사. 비동사 같은 건 were를 쓰겠죠. W-E-R-E.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과거와는 관련이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가정법 과거는 과거와는 관련이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형태가 중요한 것입니다. if 다음에 주어 subject, if subject 과거형이죠. 과거형 동사를 쓰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If it weren't raining, I would go out. 내일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나는 외출하겠단 말이겠죠. 비동사일 경우 인칭과 수의 관계는 상관없이 무조건 were를 씁니다. were를 쓰고 were를 쓰기도 한다. 그러나 were를 알아두십시오. 구어체는 영어야에서 was 가능한 영어야는 또 그냥 편한 데 쓰기 때문에 문법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3인칭 대신에 인칭 쓰기도 하고 1인칭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전통 영문법에서는 were를 씁니다. 이게 맞는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should 가정법인데요. should 가정법과 were to는 앞에 나오는 were와 다릅니다. 그냥 were는 가정법 과거고요. were to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가정법 미래인데요. 미래의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거나 그 다음에 불가능한 일을 상상할 때, 가정할 때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if 주어 should 그 다음에 카마에 주어가 s가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이 오는데요. if 주어 should나 were to 씁니다. 그런데 if my wife should die, 아내가 죽는다면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What do I do?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아내가 죽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should 다음에 동사 원형이었습니다. 그리고 should도 미래인데 요 should와 were to의 그 차이는 were to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If I were to be born again, I'd like to be a doctor.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태어날 수 없죠. 그래서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면 born again, were to 다시 태어날 수 없죠. 그런데 were to는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태어날 수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I like to be 딱 의사가 되겠다 이런 문장인데요. 다시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일단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좀 아까 지하철 타고 오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차를 세워놓고 지하철 1호선에서 차 문 열리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수업 때 무슨 말을 할까 촬영할 때 하다가 살아오면서 질풍노도의 시기가 일반적 청소년 시기인데 지나가 보니까 10대는 또 그렇게 뭐 어릴 때 아기 때나 뭐 5, 6, 7, 8, 9 초등학교 잘 모르겠고요. 10대는 그렇게 뭐 힘이 들어도 힘든지도 모르겠고 또 행복해도 뭐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10대 질풍노도의 시기도 어려움이 있었죠 분명히. 그러나 지나가 보니까 20대가 가장 힘든 시대라고 힘든 시기였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20대 남학생들도 군대 가야 되겠죠. 군대 또 가야 되고요. 군대를 또 다시 가는 거. 그 다음에 공부도 그렇고 고민이 굉장히 많은 시대가 20대 같습니다. 그래서 30대 좀 더 안정적이고 40대는 너무 뭐 이제 뭐랄까 또 나름대로 또 그런 게 있지만 50대, 60대, 70대 이렇게 또 인생이 이어지는데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20대가 가장 힘든 시기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가정법의 기본은 두 번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가정법 과거만큼 중요하지만 어쩌면 과거보다 더 중요한 거 가정법의 과거 완료는 과거 원래 형태가 뭐 늘 시험에 나옵니다.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가정법 과거는 과거의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 내가 과거에 뭐뭐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의미인데 이것도 형태가 중요합니다. 가정법 과거일 땐 동사를 비동사면 were를 쓰고 일반 동사는 과거 형태 동사를 쓰는데 가정법 과거 완료는요. if 주어 had pp, if 주어 had pp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had pp고요. 그 다음에 가마 주절에 주어 다음에 조동사 과거죠. should have pp 혹은 would have pp. 그 다음에 might겠죠. might have pp, could have pp. 조동사 can의 과거는 could. will의 과거 형태는 would, shall, shal, shall의 과거 형태는 should, 다음에 will의 과거 형태는 would겠죠. 그래서 if, 주어 had pp, should 주어가 오고요. should, would, might, could 다음에 have pp가 옵니다. 다시 if 다음에 조동사 if, had pp, 주절에 주어 온 다음에 should, would, might, could 다음에 have pp가 옵니다. 이 형태는 머릿속에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If I had known address, I would have told you. If I 주어 동사 had known은 had pp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 주소를 알았더라면 I would have tell의 과거 분사 told you. 내가 주소를 알았으면 나한테 말했을 텐데 사실 as I didn't know the address, I didn't tell you. 사실은 그 주소를 몰랐기 때문에 너한테 알려줄 수 없었다.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형태는 if had pp, should나 would나 might 그 다음에 have pp, would have told you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는 형태를 묻는 문제가 토익이나 탭스 같은 거, 뭐 토플도 물론 나올 수 있죠.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는 if had pp 그 다음에 should 주어 다음에 should, would, might 그 다음에 have pp입니다. 이 형태가 너무나 중요하시죠. 꼭 하기 때 기억해 두시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사실 as I didn't know the address, I didn't tell you. 요거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그 주소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if I had known 뭐 his address, 뭐 the address, his address, 그의 주소, her address, 그녀의 주소 알았더라면 내가 말했을 텐데 사실 in fact I didn't know the address, I didn't tell you.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 이런 문장이죠. 그 다음에 혼합 가정법은 가정법의 형태가 이렇게 혼합된 건 mixed up, blend, 섞여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실현되지 못한 일이 현재까지, 과거에 실현되지 못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과거에 실현되지 못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혼합 가정법인데 이것은 뭐 가정 과거도 아니고요. 현재도 아니고 가정법 미래도 아니고 가정법 과거 완료도 아닙니다. 대과거도 아니고요. 잘 보십시오. 형태가 if 주어 그다음에 if 다음 종속제로 had pp 씁니다. if 주어 if
had pp, if as subject, if 주어 had pp, 그다음에 컴마 지원한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 형태, 예를 들면 will의 과거 형태에 would 쓰는 거고요. If I hadn't met you 혹은 met you, 내가 너를 안 만났더라면 my life would be meaningless. 나의 삶은 정말 의미가 없을 텐데 너를 만났기 때문에 내 삶은 의미하다, 의미심장하다, 정말 행복하다 이런 말이겠죠. 형태가 had pp입니다. meet의 과거 met, 과거 형태입니다. 과거분사 had met, hadn't met이도 had met. 그 다음에 주절의 조동사의 과거 형태인 will의 과거 형태인 묻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만남 같아요. 그래서 사람과의 만남, 선생과 학생의 만남, 교수와 학생과의 만남, 그 다음에 직장 동료의 만남, 모든 게 만남인데 초등학교 때 친구, 제가 얼마 전에 또 강의 촬영할 때는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가 평생 기억나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도 좋은 친구고 또 대학도 친구인데 대학 친구도 만날 수 있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는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친구가 어릴 때 친구가 서로 다 이해해주고 아무리 뭐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가난할 때나 힘들 때 이렇게 이해해준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데, 최근에 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 참 친했는데 또 세월이 가고 또 친구도 이제 애들이 대학생 되고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정에 충실한 나이가 됐죠. 그래서 이제 집에도 함부로 못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친한 고등학교 3년 후배도 저희 집이나 자주 갔는데 서로 이제 거기도 아들이 지금 둘이 있고 그러니까 부인도 있고 그러니까 함부로 못 가는 것 같습니다. 옛날 같이 이렇게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사이였지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초등학교 친구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또 변합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만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좋은 만남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좋은 만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쁜 만남은 좀 피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와 혼합가정법을 다시 비교해 보면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if 주어 had pp, 그 다음에 주절의 컴마 뒤에 should나 would나 might, 그 다음에 have pp가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령 if I had taken the advice, his advice, 내가 만약에 his advice, 그 남자의 친구를 들었더라면 I would have finished the work, would have finished the work, 그 일을 완성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을 텐데, if 다음에 had pp, 그 다음에 주절에 should나 would나 might, 그 다음에 have pp 이렇게 왔습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대표적인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이건 이해되시죠? 어쨌든 anyway 중요한 것은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태입니다. 혼합가정법도 형태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머릿속에. 그래서 가정법을 안 하다가 지난학기 안 하다가 새롭게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요. 가정법도 뭐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토익 시험 같은 거 나오죠. 특히 가정법 과거 완료, 혼합가정법도 출제되고요. 물론 밑에 거 보십시오. 자, if I had taken the advice, 내가 his advice, 그 남자의 충고를 내가 받아들였다면 I would be fine now. 지금은 행복할 텐데, 앞에는 가정법 과거인데 지금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I would be fine now. 좋을 텐데, 행복할 텐데. 혼합가정법은 앞에 컴마 앞에는 had pp 씁니다. had pp, had와 had pp 쓰는 것이죠. 과거 완료 시대. 그러나 주절은 would 다음에 동사 원형, 조동사 과거 형태 다음에 동사 원형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if 절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시절은 현재에 대한 이야기, 현재에 대한 언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I wish 가정법, as if 가정법, it is time 가정법도 또 과거에 모든 문법책에 등장하는 가정법인데, I wish는 일반적으로 I wish 가정법은 가정법 과거 동사가 가장 많이 시험에 출제됩니다. 가령 이것도 과거에 대한 유감이나 현재 그렇지 못하고, 옛날에 내가 열심히 살았더라면, 옛날에 좀 더 부지런했더라면 이렇게 후회하거나 유감스럽거나 아니면 실현 불가능한 소망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것이 I wish 가정법입니다. I wish 가정법 제일 많고, 그 다음에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앞에 게 더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정법 과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if I were home in Vietnam, if I were home in Vietnam,
집에 지금 자리에 누워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피곤한데. 그다음에 I wish I could play musical instrument. 내가 악기를 뭐 바이올린 아니면 피아노 아니면 많죠. 첼로 같은 거. 악기를 내가 이렇게 연주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지금 악기 같은 거 연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 그 20대에도 그렇고 많은 학부 학생들이 어떤 의과대학 같은 데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학교 한의과대학도 좋은 게 옛날에 뭐더라 음악회인가 뭐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하는데 이거 뭐죠 오케스트라 같은 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학교마다 다 다르겠지만요. 그래서 음악과가 아니라도 뭐 기타나 이렇게 오케스트라 아니면 악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악단 같은 연극반도 있는 것 같고요. 한의과로 기억하는데 연극반도 있고요. 어떤 악기 다르고 교수들도 뭐 이런 테니스 클럽도 있고요. 또 이런 음악 합주단도 있죠. 그래서 악기를 다루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단조로운 싸움에 악기 하나 정도는 다룰 수 있었으면 저는 다룰 줄 몰라서 좀 안타까운데 나중에 다시 배웠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번 두 번째는 I wish 가정법 과거 관련인데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거 과거에 대한 유감입니다. 과거에 뭐 이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I wish I hadn't made such a big mistake. 그렇게 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후회하는 것이죠. 과거에 그 전에 했던 거 과거 이전에 했던 그 실수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이죠. I wish you had told me it was a birthday. 그녀의 생일이라는 것을 나한테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말해주지 않았다. 이런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네, as if도요. 가정법 과거에 가정법 과거가 있습니다. 마치 뭐뭐처럼 My mom treats me as if I were a child. 엄마는 나를 어린애 취급해. as if 가정법 as if 다음에 과거입니다. as if were as if 여기 시험 문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as if had pp 가정법 과거 관련은요. She talks as if she had known everything. everything 빨리 발음하면 everything. 그녀는 마치 그녀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 그 다음에 it is time 더 뭐뭐 해야 할 시간이다 라고 직역할 수 있는데 사실은 뭐뭐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It's time you told me why you didn't come. 너 왜 오늘 왜 안 왔니? 아니면 왜 지각했니? 아니면 뭐 오늘 학교에 안 온 이유를 이제 말할 시간이다. 이거는 말했어야 되는데 그런 어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뭐 주의할 가정법인데 원래는 if it were not for는요. before 아니면 공기가 없다 우리는 숨을 쉴 수 없다. if it were not for는 before를 줄이면 without입니다. 똑같아요. if it were not for 혹은 were it not for 가능하고요. if가 없으면 were it not for, were it not for, if가 없으면 were it not for, were it not for 혹은 without 혹은 before 바꿀 수 있습니다. 맨 밑에 if it hadn't been for him, movie would have failed. 이것도 had been for him 더 without 혹은 before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여기 이것도 아까 if I were healthy, I would be happy. 내가 행복하다면 I were healthy. 건강하다면 행복할 텐데 이것도 if를 생략하면 동사 앞에 갑니다. Were I healthy, I would be happy. 똑같은 것입니다. if 생략이 되면 주 동사의 그 위치가 바뀐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Dave would have made a good pianist. if 절이 없이 주절만으로 Dave would made a good pianist. 데이비스는 뭐 다윗이죠. 한국말로 데이비스는 아주 좋은 피아니스트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좀 어렵지만 would have pp. 그래서 would 같은 거는요 will 쓰지 않고 사실은 그 자체로 could 같은 거는 그 가정을 나타낼 때 쓰는 것이죠. 이렇게. 그다음에 네 넘어가고 네 이거 풀어보시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되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깐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